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만큼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도 그리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의 가슴을 뻥하니 뚫어줄 그런 기분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다면 매일매일 행복할 텐데 말이죠.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답답한 이야기들만 전해드린 것 같아 오늘은 조금 발전적인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요즘 핫한 지역인 서부 상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상 하단간 도시철도가 얼마 전 기공식을 했죠. 이 얘기 나눌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우 기자 그리고 박지한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눌 게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얘기인데 먼저 이 그 기공식 어땠나요? 네, 기공식 요 앞주인 6월 15일 날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이 드디어 이제 첫 싹을 떴습니다. 이 사상 하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부터 1호선 하단역까지 6.9km를 잇는 공사고요. 이게 6개 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 기지소도 하나 마련될 거고요. 그리고 국시비 포함해서 5,388억 규모의 대규모 공사로 2021년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상하단선 그 착공을 계기로 그 사상역 일대는 서부산은 물론이고 이제 경남까지 아우르는 교통 요충지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기존의 부산 서부 이제 버스 터미널하고 부산 도시철도 2호선하고 부산 김해 경전철이 이제 운영 중인데다 또 2020년 되면 이제 부전하고 마산 북선 철도가 이곳을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대로 핫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이거 사상 하단선이 아마 이게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완공되는 한 2021년 정도 되면은 그 이후로 또 지금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죠. 아직 가덕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뭐 이 보도가 나가게 되면 이제 거기도 이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에 한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중심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첫 단계 1단계 사업으로 되죠. 이 그 사상 하단선 이 규모만 보면은 이 그 다대에서 그리고 신평 연결하는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 그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간은 이제 내년 4월 이제 완공 예정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 그 도시철도 이제 뭐 들어가는 출구 입구가 이제 정확하게 도시도 이제 그 도로도 정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공될 예정은 이제 내년 4월쯤.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말쯤은 거의 이제 완공될 예정이고요. 이 구간이 이제 하단에서 다대포 연장선은 7.9km 구간인데 이번에 이제 말할 여기 사상하고 하단 그 거리는 또 6.9km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거기 여기 지금 신평 다대도 여기 그 구간도 한 5개 역인가 아마 그렇게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그 사상에서 하단 간 이 도시철도 뭐 그때 이제 이전에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건설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이거 뭐 지상화도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지하화 되는 부분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난 겁니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 구간이 지하화되는 걸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사실 지금 그 다대 연장선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8년 초에 뭐 완성될 예정인데 네. 사실 기본 계획대로라면 그때 맞춰서 사실 2018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다대선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봤었네. 그때 뭐 다른 선들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 사상부터 이제 신공항 예정지 가덕도까지가 결정이 됐거든요. 이제 비용이랑 다.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하게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계속 이게 입찰이 됐다가 뭐 유찰이 됐다가 계속 반복되어 온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아까 뭐 지하화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지하화가 다 됐거든요. 그게 처음에 이제 사업자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 원래 그 309가 어디냐면 그 엄궁동 지역 쪽인데요. 네, 그게 2.3km 정도 됩니다. 그게 원래 이제 지상으로 건설하려고 또 예정이 돼 있었고 예산도 한 지상철에 맞는 예산의 편성이 돼 있었는데 780억, 730억 정도 규모인데 그 이제 다른 시공사에서는 한 5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이제 지상으로 만드는 방안으로 이제 설계를 들고 왔는데 한진중공업에서
지하로 만드는 걸 가지고 와버린 겁니다. 그 이제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엄궁 쪽 309가 지상화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발이 막 주민 반대도 많았고, 그리고 그 예산으로 어떻게 지하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또 한 번 더 하게 다시 되고,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하로 건설하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들 테니까요. 네, 박 기자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사상하고 하단선은 이제 2013년도 1월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네, 같은 해에서 6월 이제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 방법이 결정이 되는데요. 전 구간이 말씀대로 이제 지하로 건설되면서 건설 현장 모두 5개로 나눠 진행되는데 이제 지상 지하로 요 갈등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그런 문제들은 모든 게 이제 다 해결이 다 되고 다 지하로 가게끔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운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제일 뭐 좋아해야 될 분은 아무래도 그 지역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좀 늦어진 만큼 그만큼 이제 빨리 이제 개통이 되어가지고 많이 편해져야 될 텐데, 자,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떻나요? 그때 뭐 취재하시면서. 네, 아무래도 기공식 때 뭐 거의 뭐 2,000명 가까운 이제 시민분들이 모였었는데 전부 다 이제 기대가 크시죠. 특히 이제 사상역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많이 짧아지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사실 그 기존의 차량으로 출퇴근 시간에 사상과 하단을 왔다 갔다 하면은 40분, 뭐 많게는 1시간 가량이 이렇게 소모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6개 역으로 줄어버리니까 12분이면 사상과 하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지하로 되게 하게 되니까 좀 이제 국비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뭐 예산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사업비는 박재환 기자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5,388억 원 그 예산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들어오는 이제 차량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그 한국형 경량 전철이라 그래서 그 예. 고무 차륜 경량 전철이라서 이제 3칸에 나눠서 그렇게 한 개씩 편성하기로 그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4호선에 적용돼 있는 그 경전철 모델입니다. 그 모델인가요? 네, 그렇죠. 그게, 4호선에. 예. 그건 2칸짜리죠? 그게 그죠? 두 량짜리 아닌가요? 저는 4호선을 잘 안 사상에서 지금 저쪽으로 가는 강서 쪽으로 가는 그죠? 그 무인 전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경전철이죠, 그죠? 예, 이제 경전철. 그건 그렇고 예, 이제 예. 그거 말고 요건 이제 3량짜리를 네. 이제 하나로 해서 편성하는 차량만 거니까. 그렇게 도입하겠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이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이제 뭐 그만큼 지상으로 해야 되지만 지하로 하는 만큼 또 어떤 뭐 공사 과정에 이렇게 좀 뭐 문제가 될 소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지상으로 건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공사비도 그렇고 많이 줄이고 대신에 그렇죠. 이제 그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공기도 단축되고, 그럼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그 밑에 차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한진중공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지하로 한다 했을 때 뭐 다른 이제 건설업체에서도 반발도 많았고, 이게 과연 이 돈으로 그 예산으로. 가능하겠냐. 근데 이제 뭐 신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워서 결론적으로는 그 예산에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하로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그 공사권은 그럼 한진에서 다 맡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 하게 되는 겁니까? 한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컨소시엄으로 개 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다른 109 그리고 509도 그렇게 SK라 하나 이렇게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공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309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그러니까 7월에 계약해서 바로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아까 이제 뭐 6.9km 구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역사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건가요? 아직 그 역명은 정해진 건 그렇겠죠. 없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상공단을 이제 관통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사상역부터 출발해서 그 새벽 시장 있는 곳에 이제 첫 번째 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엄궁시장 쪽,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동아대 앞으로 해서 하단역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그 도시철도가 없었을 때 어떤 그 사상과 하단, 그러니까 사하구와 사상구 주민들 간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교통 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나 이렇게 좀 혜택을 보는 건가요? 뭐 해소가 아까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쪽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시내버스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이렇게 자가용 출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 뭐 사상공단이라든지 이런 지역 가면 제일 이제 심각한 게 주차난하고 아, 또 예. 구인 구직난이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거리가 단축되면 뭐 사람들도 더 몰릴 테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뭐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그런 교통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2021년이면은 아 정말 한참 또 이 뭐 저희들도 이렇게 회사 근처에 보면은 지금 이제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한 5년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공사도 2021년 같으면은 거의 6년 가까이 그죠? 예, 이제 그래요. 5년 남짓 예. 남았죠.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공사가 뭐 만약 완공이 되면야 좋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기공식 때 음, 뭐 서병수 시장 그리고 뭐 최인호 의원 그리고 장재원 의원 뭐 지역 국회의원들 다 예. 거의 뭐 부산시 의장까지 다 모였는데 뭐 그런 얘기를 가장 강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6년 만에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뭐 그동안 허비한 시간도 있을 뿐더러 네. 앞으로 이제 또 정확하게 뭐 안전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이제 건설되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런 양해도 많이 구하고 그런 안전 장치를 뭐 각별히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불편을 그 아무래도 또 이렇게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은 위에 이제 복구바도 설치해야 되고 뭐 이렇게 기자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공사 구간이 좀 또 병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물론 그렇죠. 이제 어느 공사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막힐까요? 뭐 말씀대로라면 병목 현상인데 그렇다고 공사를 뭐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뭐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뭐 도시철도가 생기면 이제 5년 뒤에라도 뭐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또 뒤에 있는 우리 세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천마산 일대 이 앞에 배차에도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네. 그 남항대교 통해서 이제 감천 사거리인가 그쪽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막힙니다. 근데 물론 거기도 이제 지하 이제 공사 이제 진행이 되니까 뭐 불편한 점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향후 5년 동안은 조금 이렇게 참아야 될 대상인 거죠. 그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그 신평에서 다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도로기 때문에 위에 이제 그 공사를 좀 해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만 이렇게 좀 보통 이렇게 좀 병목 현상이 일어나거나 정체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상 하단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서부상권 시내를 도심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차들도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좀 많이 밀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완공이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부상권에 아까 뭐 처음에 제가 얘기도 드렸지만은 가장 큰 변화 이게 시초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 이후에 또 연결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목표를 정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계획되어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사상하고 요 하단,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단을 통과해서 이제 가덕까지 해서 총체 이게 1단계입니다. 만약에 이제 신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이제 서부산권에서 뭐 하단에서 이제 사상 또 가덕도까지 이제 완전 그 교통 요충지로 떠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다음으로 대저하고 명지하고 이제 강서선에 우선 이제 순위를 두지만 이건 또 민자 사업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 또 세 번째가 또 중구 원도심 북한 재개발 구역하고 자성대 또 시민공원까지 해서 이런 그 시베이 파크선 뭐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그 말씀대로 지금 말한 노선에 대한 이제 처음 시발점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완성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부산 지역이 정말 이제 교통망이 갖춰지는 거죠. 동부산뿐만 아니라 서부산도. 사실 이게 뭐 이제 사상 하단선이 이제 1단계 구간인데 공식 그 이제 종점과 종점으로 보자면 사상 가덕선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 사상 가덕선. 예, 이게 길이가 26km입니다. 이게 26km인데 이제 1단계가 사상 하단까지 6.9km고 사상 가덕선인데 왜 사상 하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1단계 사업이다 1단계니까. 보니까 일단은 4단까지 연결하겠다. 그리고 하단에서 명지가 8.6km 이게 하단에서 명지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명지부터 녹산공단 쪽으로 5.3km, 그리고 최종적으로 녹산에서 가덕도까지 12.3km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상 가덕선 이야기가 나온 게 네. 뭐 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더 전이고 그때부터 이미 그 신공항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이제 좀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가덕도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가대교 개통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연계해서 이제 네. 뭐 경남과 내륙을 다 네. 아우르는 뭐 그런 선으로 건설한다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이르면은 그 하단 명지 녹산도 내년에 이르면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년에. 그 시하고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토 통과하고, 예. 예, 지금 다 이렇게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에서 명지간.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건 이제 이후 얘기지만 저희가 지금 아직 그 신공항 결정이 이번 주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나올 거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공항이 가덕이 아닌 밀양으로 이제 결정이 났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 도시철도 계획, 서부 상권에 연결하는 계획 아무래도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우선 뭐 밀양으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쉽게 공항이 또 건설되는 게 아니고 그 뭐 또 지역적인 뭐 반발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철도가 뭐 5, 6년 정도 걸리는데 사실 뭐 가덕 신공항까지 좀 굉장히 먼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신공항이 거기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그 신공항을 짓는 사이에 연결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서 김 기자가 그 정부에 전화를 좀 하세요. 그 가덕도에 공항을 좀 놔달라고. 그러면 뭐 부산 시민 뭐 바람들이야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위에서 하는 걸 뭐 그런갑다 하는데 아마 밀양으로 가는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교통 요충지고 또 인프라가 다 착착 이제 그 진행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도시철도 부산 시민으로서 지금 그렇죠. 얘기하시는 이제 거죠? 예. 가덕 쪽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봐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6월 15일 날 이게 첫 삽을 떴지 않습니까? 네. 뭐 사상 하단선을 축하하는 분위기보다는 거기 참석한 그냥 주민부터 뭐 시장까지 누구 할 거 없이 가덕도까지 연결됐다. 된다.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됐고 그 시초다 이거죠. 예, 뭐 모든 축사에서도 뭐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고 거의 뭐 가덕도까지 무조건 간다. 뭐 신공항 유치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자리가 더 되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하도 요즘에는 뭐 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상 하단선이 결국에는 이게 그 5호선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이제 교통공사에서 이제 매겨야 될 부분. 이게 이제 연장선상이고 또 경전철이니까. 사상에서 가덕까지 그죠? 경계 가는 거는 이제 5호선으로 봐야겠네. 예, 뭐 그렇게 그쪽에서 봐도 이제 무방하겠죠.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계속 신공항이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원체 이제 지금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이게 그 도시철도가 이렇게 해서 사상 하단을 거쳐서 만약에 가덕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공항이 이제 들어선다고 결정이 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게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걸 다 완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바람대로 된다면야 참 좋은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강서 쪽에 계시는 분들 이제 사상선 하단 사상간만 연결되면은 또 그분들은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또 그 교통 불편을 겪으면서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나요? 네,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이 사상 가덕선 내년에 기공을 예, 하게 예. 된다고요? 이게 이르면은 이제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뭐 국토부와 부산시가 그렇게 좀 협의를 봐둔 상태고, 그래서 아마 뭐 큰 변동이 없는 한은 뭐 내년에 아마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상습 정체 구역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요. 요런 부분은 이제 또 울숙도 대교하고 또 장림고개 구간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지하차도 쪽으로 해서 올해 11월에 또 착공이 됩니다. 네, 사업비가 또 이게 1,63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또 2020년 쪽에 또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도시철도가 이제 5년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또 요런 지하차도 공사가 또 2020년 준공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4, 5년 동안 어떤 병목이라든지 교통 체증 같은 거는 조금은 감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네, 그러면은 우리 뭐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건설 기공식을 가졌는데 시사하는 바가 어떻는지 뭐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이게 네. 그동안 장기간 끌어오다가 이제 첫 삽을 뜬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수차례 이제 유찰되다가 드디어 이제 착공이 됐는데 뭐 이렇게 정해진 공기 내에 반드시 또 완성이 돼서 그렇게 좀 서부산 개발의 뭐 이런 출발점 같은 게 좀 돼야 되겠고, 그리고 뭐 사상이 이제 뭐 우리가 맨날 서부산 개발을 외쳤는데 사실 뭐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뭐 힘들지 않습니까? 뭐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거 결정할 때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게 교통인데 뭐 그런 것도 크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상역이 이제 뭐 앞으로 한 10년 안에 뭐 그 지금 복선전철 공사도 하고 네네, 있고, 맞아요. 복선전철, 경전철, 도시철도 2호선, 또 시외버스 터미널, 까지. 그리고 이번에 경전철 사상 하단선까지 해서 여기에 이제 또 뭐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상이 인구가 사실 10년 새 계속 줄어가지고 한 6만 이상 빠졌거든요. 지금.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짜 이제 서부 상권은 좀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하구에 계시는 주민분들 대표해서 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부산 쪽 가면 솔직히 교통이 조금 불편했었어요. 많이 막히고. 근데 이제 이번 걸 계기로 굉장히 그 동부산권에 치우쳤던 어떤 부분들이 서부산권으로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출퇴근 시간이 일단 제일 짜증나는 게 출퇴근 시간이었는데 4, 50분에 되는 시간을 뭐 10여 분 내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겠죠. 또 사람이 모이면 또 돈을 쓰겠고, 그때 되면 또 그 지역이 발전을 하겠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까지 인내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뭐 사상 하단선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고 정말 알더니가 쏙 빠진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빨리 이게 아무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제 기간 내에 이게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신인 헨리 위즈위스 롱펠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누구도 미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하자, 그리고 또 나중에 연락하자, 뭐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은 다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또 사랑하는 일을 볼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가장 빛나는 하루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예,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